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번 출퇴근과 관련한 부분, 산재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출퇴근할 때요, 예전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요양급여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어떤 사고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특히 일상적인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곳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출퇴근할 때 이제 일어나는 재해에 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럴 땐 어떨까요? 출퇴근이에요. 출퇴근할 때 발생을 한 것인데 약간 회식 이후에 뭔가 술에 조금 만취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의 위법행위를 해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이제 안타깝게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것도 우리가 출퇴근할 때 재해라고 인정을 해서 요양급여라든지 혹은 사망했을 때에는 어떤 유족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고민스럽지 않나요? 실제 사안이 어땠냐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생을 하시고 다행히 이제 거래처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마무리가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회식을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회식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지지만,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조차도 되게 우리가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뭐 거래처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너무 좋잖아요. 무사히 끝났으니까. 그래서 보통 회식을 하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식을 하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1차에서 전 직원,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한 1차 회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좀 주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친밀해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회식이 1차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갈 사람은 가고 우리 남을 사람은 남아서 2차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차마 자기가 간다고 못한 거죠.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인데 내가 난 안 갈래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차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2차 가셔도 이제 좀 안심이 되셨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 같이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조금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귀가를 하시다가 굉장히 차로가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신 거예요. 밤에, 심야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차량이 발견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분이 되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을 때 과연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 거냐,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이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회식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업무의 연장이라고 실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정상적인 경로라고 하면은 그때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좀 인정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회식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이 2차를 안 간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니 그거 1차 끝나고 간 사람들은 다 갔잖아. 근데 2차 굳이 왜 갔어요? 이거는 회사가 뭐 어떤 관리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관계 없잖아요, 회사랑.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였어, 거부한 게.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이 무단횡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 2차로 있는 굉장히 좁은 그런 도로가 아니고요. 차량이 진짜 많이 통행하는 굉장히 넓은 도로였단 말이에요. 8차선이었던가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도로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처분을 했어요. 이거 산재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법원은
산재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사하고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퇴근하다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셨다고 하면은 산재 인정이 조금 쉬울 수 있었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이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위법 행위가 같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산재로 인정받기에 조금 난항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가지고 혹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조금 위법 행위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평소에 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신다든지 이러면은 출퇴근 재해 인정받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좀 보통 우리가 출퇴근할 때 사고 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